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해석한 결과의 정확도를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인 어답티브 컨버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어답티브 컨버전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수렴을 찾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메시의 수를, 즉 요소의 수를 우리가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 수량에 대한 정확한 값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러한 어떤 우리가 메시의 수를 조절을 해서 이러한 어떤 수치의 정확성을 찾는 것은 주로 선형 정적 해석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선형 해석에서 그 요소의 수가 많아지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선형 해석과는 다르게 특히 우리가 어떤 그 익스플리시트 해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의 개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어떤 컨버전스 개념은 그러한 경우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비선형 해석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수렴 플롯이 그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뉴턴 랩선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해외 수렴 같은 경우는 주로 선형 정적 해석에서 물론 라지 디플렉션 범위까지 확장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선형 정적 해석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수렴 곡선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과 수량이 응력이라든지 주로 대부분 응력이 되게 될 것이고, 어떤 응력 값이 우리가 메시의 수를 10의 제곱으로 했을 때의 응력 값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의 세제곱의 개수만큼 요소를 분할했을 때의 응력값, 그리고 10의 4제곱에 분할했을 때의 응력값이 있을 것인데, 점점 이러한 요소의 그 수에 따라서 응력값이 계속 다르게 나오다가 어느 정도 10의 5제곱에 갔을 때는 10의 4제곱의 그 수렴값이 아니고 응력값과 그 오차값이, 즉 10의 5제곱을 했을 때 응력값과 10의 4제곱을 했을 때 응력값의 그 차이값이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수렴값은 10의 4제곱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을 자동으로 우리가 수렴을 하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어답티브 컨버전스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고, 이 기능은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가 메시를 초기에 생성을 한 메시에다가 그 구조에서 기초 강의에서 다루었던 리파인먼트라고 하는 그 요소를 분할하는 방법이 들어가서 기존에 생성되어진 메시에서 그 메시를 다시 그 몇 개의 메시로 또 세분화하는, 즉 어떤 완전히 다른 메시로, 작은 메시로 그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성되어진 메시를 다시 분할하는 그 메시를 조정하는 방법이 리파인먼트라는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어떤 그 응력값이 그 높게 나오는 부분에 조금 더 리파인먼트 메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수렴하는 값을 구하게 하는 기능이 어답티브 컨버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메시 리파인먼트 기법도 깊게 들어가면 에너지 베이스드와 그 에러 베이스드가 있는데, 우리가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에러 베이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그 컨버전스를 구하는 수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일단 100을 곱한 것은 우리가 퍼센트 오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 거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파이는 우리가 결과 수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 i가 이제 초기 결과 수량이고, 이제 한번 리파이먼트를 진행한 결과 수량을 우리가 파이의 i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식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제 수렴 값에 대한 오차값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100을 곱해주면 우리가 이제 퍼센트 오차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E는 뭐 예상 정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예상 정확도라는 것은 이제 값이 작아질수록 오차값의 즉 이제 오차의 값이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값이 작을수록 예상 정확도는 이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제 allowable 지금 영어 단어가 이제 BLE고 NG인데, 일단 뭐 철자가 빠진 것은 여러분들이 뭐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허용 변화값이라고 해서 이제 allowable change 값을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값이 바로 이제 이 값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도움말은 이제 한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움말을 검색해서 이제 한글로 바꿔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러한 공식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도움말을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댑티브 컨버전스 기능은 이제 메쉬의 수를 이제 리파이먼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이제 뭐 응력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특정 부분에 메쉬를 자동으로 증가를 시켜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수렴값을 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요소의 수만 이제 변화를 시켜서 어떤 솔루션의 정확한 값을 우리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버리피케이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댑티브 컨버전스와 이제 같이 사용하는 우리가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솔루션에서 이제 에러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에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의 이제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쉬가 조밀해질수록 이제 오차값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면 어떠한 개념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allowable change와 그리고 이제 mesh refinement depth 그리고 refinement loops를 조정을 해주는데, 일단 이제 실제 refinement를 진행하는 것은 이 depth 부분의 값을 입력해 주는 것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루프도 이제 조정을 해줄수록 더 미세한 메쉬가 작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룹스 값을 2를 입력하고 depth는 이제 최대값이 3인데, 우리가 이제 리파이먼트 로컬 메쉬 컨트롤에서 리파이먼트 기능과 똑같이 이제 3까지 입력을 할 수 있고, 먼저 이제 첫 번째 루프에서 이제 depth 값이 1일 때의 값을 구하고, 다시 조금 더 조밀하게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depth 2에서의 값을 구하고, 이제 수렴이 이제 안 되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가장 미세하게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했는데도 이제 수렴이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루프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루프 값은 이제 수렴이 안 되면 값을 많이 이제 이 값은 뭐 제한값이 없고, 이제 우리가 물론 뭐 제한값이 없는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5나 6이나 그 이상 값까지 입력이 가능한 걸로 봐서는, 물론 한계값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depth 값과 같이 뭐 3까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업을 체인지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루프와 뎁스 값을 이제 조정을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제 계속 메쉬를 그 미세화 시키면, 즉 이제 잘게 쪼개면 어차피 수령 값에 근접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답티브 컨버전스는 우리가 자동으로 찾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특정 부분에 이제 해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해석자가 로컬 메쉬 컨트롤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더 조밀하게 메쉬를 짜는 것이 더 이제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메커니컬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두께가 얇은 이제 중간에 이제 구멍이 뚫린 이러한 어떤 구조용 강제의 이제 인장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연히 이러한 구멍 부분에, 특히 이쪽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응력 집중에 의해서 이제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먼저 이제 그 아무런 그 조정 없이 이제 기본 메쉬로 작성을 했을 때의 어떤 우리가 어떤 변형량이라든지 응력 값이, 물론 이제 해석을 많이 진행해 본 사람은 이제 이러한 그 정도 메쉬에는 정확한 해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초보자들도 해석을 뭐 여러 번 해봤다라고 하면 그러한 메쉬에서는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정확한 응력 값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얼마만큼 메쉬를 뭐 값을 조절을 해서 미세하게 줘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형상이 이렇게 간단한 경우라고 하면 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굳이 뭐 어답티브 기능을 활용을 하지 않고도 특정 이 부분만 이제 계속 리파인먼트라든지 이제 사이징, 로컬 메싱 사이징을 추가를 해서 여러 번 해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또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어떤 수렴 플롯이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어떤 이제 매개 변수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이제 쉽고 빠르게, 물론 그 결과의 정확도는 반드시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간단하고 빠르게 이제 어떤 정확한 솔루션을 이제 찾고자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기능이 이제 어답티브 그 컨버전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메쉬를 한번 이제 생성을 해보면, 지금 이제 메쉬의 크기가 디폴트 값이 얼마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을 노로 바꿔보면 이제 5.592mm 정도의 이제 엘리먼트 사이즈로 메쉬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솔브가 아니라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해주고, 다음과 같은 뭐 메쉬로 작성을 해서, 물론 이렇게 해도 어떤 이제 뭐 오차값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가서 이제 한쪽은 고정을 시켜주고, 이쪽은 이제 X축 방향으로 100N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장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솔루션에 가서 먼저 디포메이션을 토탈을 하나 추가를 하고, 이제 컨버전스를 일단 그냥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변형량이 이제 이 끝단 부분에 이제 1.57mm 정도의 이제 변형량이 이제 발생을 했고, 또한 우리가 동시에 한번 살펴볼 것이 이 스트레스 디포메이션은 에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응력을 하나를 추가를 한 다음에 에러는 살펴보기로 하고, 즉 이제 어떤 응력의 연속 분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이제 에러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일단 디포메이션은 에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인설트에서 이제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이제 allowable change의 이제 디폴트 값은 이제 20으로 이제 20%로 되어져 있는데, 타입도 이제 최대와 최소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최대로 해서 어떤 오차 값에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공식에 이제 지금 우리가 초기 그냥 해석했을 때의 값이 이제 1.5718이었고, 어떤 이제 그 메시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두 번째 그 진행을 했을 때에 그 값에 대한 오차 값이 이제 서로 그 차이 값이 앞서 우리가 그 살펴본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20%가 나오게끔, 즉 이제 20% 안으로 나오면 이제 수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는 어차피 뭐 당연히 수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저 작은 값인 5%로 한번 해주고, 이제 솔브를 진행을 해서, 솔브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솔루션에 가서 일단 루프는 뭐 2까지 갈 필요는 없고, 뎁스도 한번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를 클릭을 해서 이제 컨버전스 플롯을 그 히스토리에 나오는 이제 플롯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일단 이제 5% 안에 나오는 값으로 이제 수렴이 되면 이제 체크 표시가 뜨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워크시트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초기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했을 때에 이제 노드와 엘리먼트는 144였고, 이제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요소의 수가 5254개까지 늘어났고, 또한 이제 노드의 수는 이제 9342까지 갔기 때문에 9342까지 갔지만 거의 이제 변형률을 우리가 살펴보면 0.4288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즉 이제 1.5718에서 이제 1.5785로 이제 이 값이 더 정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그 차이 값이 만일에 우리가 10의 그 마이너스 2제곱까지의 어떤 정밀도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차이는 없고, 만일에 이 전체를 다 정밀도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85만큼 커졌기 때문에 0.42, 즉 이제 0.43 정도의 변화로, 이제 이 값이 이제 변화량만큼 이 값이 이제 더 정확한 값으로 이제 수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시 만일에 이 값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최종 오차 값이냐라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 다시 우리가 컨버전스에서 0까지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아라고 하면 0을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솔브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으로 했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값이 조금 더 차이가 났고, 일단 이제
물론 0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값을 계속 조절을 해주면서 어차피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기록은 계속 남기 때문에 플롯은 계속 작성을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초기 값은 조금 큰 값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응력을 추가를 했을 때 또 수렴이 안 되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메시가 또 계속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디포메이션보다는 이제 응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렴 플롯을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미세하게 계속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중간 과정을 제가 생략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초기 메시는 이렇게 메시를 짠 것을 이제 이 하나의 메시를 계속 쪼개서 다음과 같은 리파인먼트가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변형률이 크거나 이제 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이렇게 조밀하게 메시가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구속 조건이 주어진 부분이라든지 이제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부분 등은 이제 다음과 같이 조밀하게 작성이 되어지고, 어떤 하중이 부여된 부분은 우리가 변형률은 크게 나오지만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리파인먼트가 덜 진행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컨버전스 기록은 변형률로 했든 어차피 우리가 초기에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점점 더 많은 메시가 작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초기 값은 크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점점 작은 값으로 이제 그 삽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솔루션에서 이제 응력도 하나를 일단 뭐 전체를 다 보고, 만일에 아니면 특정이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픽스드 되어진 부분을 따로 이제 영역을 잡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컨버전스 기능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임장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뭐 노멀로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어차피 3, 4원 형상이므로 더 정확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초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한번 진행을 하고, 일단 아무것도 없이가 아니고 이만큼 컨버전스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빨간색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수롬이 안 됐다라는 의미가 되고, 일단 우리가 이쪽에 컨버전스를 삽입을 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제 메시가 더 증가를 해서 일단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도 지금 이 값이 지금 148.88이라는 값이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컨버전스를 하나를 삽입을 해주고, 일단 allowable 값을 이 부분도 일단 5로 입력을 해주고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메시가 아니고 이제 이런 노드의 수와 엘리먼트의 수가 이제 학생용 라이센스의 그 한계값을 넘어가서 일단 더 이상의 이제 진행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컨버전스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개념은 알게 되었으리라고 보고, 물론 이제 더 조밀하게 가면 이제 조금 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어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울기가 이제 0에 가까운 구간을 찾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이제 점점 완만해지긴 했지만 한 번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이상 이제
어떤 라이센스의 한계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해석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컨버전스를 다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솔브를 클릭해서 우리가 초기 상태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하고, 다시 메시를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로 해서 다시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솔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수치의 정확성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어떤 에러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해서, 먼저 아무것도 우리가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을 때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메쉬의 품질이 좋지 않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리파이먼트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이제 어떤 이제 에러 값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에서 컨버전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체인지 값은 1%로 한 다음에 솔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와 다르게 이제 메쉬를 더 이제 미세화 시켰는데, 이제 값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즉 이제 그 초기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 145.95라는 값이 이제 더 정확한 우리가 응력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과 같은 미세화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아직 그 알람이 뜨고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 즉 이제 수렴이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스트럭처 에러를 보면 앞서와는 다르게 이제 빨간색의 그 값이 이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면 어떤 우리가 응력의 그 분포의 연속성도 이제 앞서보다는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정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응력 값들이 이제 더 정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값을 0.5로 다시 한번 이제 체인지를 시켜서 솔브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값에서 또 반대로 이제 값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아직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0.2 정도로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0을 줘서 수렴이 아마 이제 메쉬를 더 조밀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앞서와 같이 이제 그 라이센스 한계에 의해서 아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조밀하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학생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진행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응력에 대한 수렴값은 이제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어떤 이제 토탈 디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수렴값은 이제 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럭처럴 에러를 한번 살펴보고, 이 경우는 아예 이쪽 부분은 에러 값이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남아 있는데, 앞서와 달리 또 이러한 식의 어떤 빨간색의 부분은 나타났지만 실제 값을 보시면 더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요소의 개수가 물론 작아질수록 이제 해의 그 정확도는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어떤 이제 특정 부분에 이제 너무 과도한 그 조밀하는 오히려 또 이제 수렴성을
그 수렴성이라 하기보다는 어떤 해의 그 정확도를 이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해석 프로그램 상에 이제 그러한 것은 최근에는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조밀하게 주면 이제 더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